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어학연수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죠? 제가 한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건 바로 1년 넘게 연애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때문입니다. 이건 뭐 거지근성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찌질한 남자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여 사리 분별 못했던 저 자신도 자랑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지역에 있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남자였어요.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로 만났죠. 제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나이라고 하기엔 무척 동안에다가 50는 센스가 상당히 뛰어난 훈남이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30살도 안 된 걸 감안하면 결코 적게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향이 심한 남자였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을 땐 그런 모습조차 자신감 넘쳐 보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만 보여서 그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또래가 아니라 제가 그 비교 대상인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비교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충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평범 수준도 안 될지도 모르죠.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조금 안 됐거든요. 제 직업은 독서실 총무예요. 지방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다니던 저는 뭐랄까 3위 목표를 상실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매일매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1년 동안 뒤늦은 방황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뭔가가 없다는 게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부모님 때문에 시작한 게 바로 독서실 총무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서실 총무 월급이 절대 200만 원이나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엔 나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당시 제가 일하고 있던 독서실이 바로 저희 부모님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도합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건물 탑층인 자리만 도무지 안 나가길래 부모님께서 꽤 오래전에 직접 독서실을 차리신 거죠. 물론 요즘은 스터디 카페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그렇다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저냥 부수입치고는 제법 버는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건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코로나의 스터디 카페 열풍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조만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제가 독서실 총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눈에는 제가 나이 먹고 독서실 총무나 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쏘아붙인다거나 직접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를 걱정해준다고 착각을 할 만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친구였죠.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같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를 걱정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혹시 무슨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거냐고요. 전 아니라고, 딱히 공부하는 건 없는데 아직 뭘 해야 할지 못 정한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한숨을 길게 쉬며 저를 엄청 한심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입장이라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도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제 자신이 저라고 왜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그때 저한테 사람이 목표 없이 사는 건 스스로를 좀먹는 짓이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데 충격을 좀 받았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막상 남자친구 입에서 직접 들으니 훨씬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게요. 일단 시간 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책부터 읽었어요.
구식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아주 제격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제 스스로의 변화를 꾀하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남자친구였던 터라 가끔씩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본 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하자고 고백을 했을 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뻔했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아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요. 그랬더니 크게 실망한 남자친구는 그럼 최소한 양쪽 부모님에게 인사는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결혼은 무리더라도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떠냐고 하시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부담을 주시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싶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쇳불도 단숨에 빼라고 그날 저희는 헤어지기 전에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릴 스케줄까지 정해버렸죠. 그때 벼랑간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당장에 결혼할 건 아니었지만 과연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는 얼마나 해놨는지가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하자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테고 그게 알고 싶어져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자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예요. 그때는 미처 눈치를 못 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를 비웃은 게 확실하네요. 저는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나중에 나도 참고할 거 아니냐 했더니 아주 큰 소리를 치며 너는 그냥 조촐하게 혼수만 준비해. 신혼집은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혼수도 크게 준비 안 해도 된다며 저보고 고시원에서 얼마 버는지 아는데 절대로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하자 했겠냐며 네 남자친구 생각보다 능력 있거든? 라고 하는데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가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큰 편이라고 자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네요. 저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는데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제가 훨씬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저 혼자 흐뭇한 상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지 않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섣불리 말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테니까요. 여하튼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거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니 주택가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곳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2층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리고 1층은 현재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니 계단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라고 저한테 말해주길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제 손까지 덥석 잡아주시는데 참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래층 사는 사람들이 올해의 계약이 끝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전체적인 수리는 못 해주더라도 도배와 장판 정도는 해주겠다느니 도무지 영문모를 소리하시는데 제 결혼과 아래층 세입자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던 차에 남자친구가 알아서 실토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가지고 있다면서 허세를 부리던 집이 바로 이 집 1층이라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여긴 남자친구 부모님 집이고 다른 곳에 집을 또 가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거나 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남자친구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1등 신랑감이니 뭐니 하면서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만 같아서 자리 마무리하고 오는 길에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었냐고 물어보니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네요. 하지만 말은 바로 하라고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 집은 2층이고 1층은 자기 집이랍니다. 1층이랑 2층이랑 따로 분리된 공간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면서 요즘 빚 없이 집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엄청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며 그러니 아직도 독서실 총무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다시 잘난 척을 하는데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랬던 겁니다. 이 자식이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돈 못 벌고 모자라 보이는 여자를 찾았던 거예요. 자기도 모아놓은 돈 없고 쥐뿔도 없으니까 시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도 아무 불만 없이 식모 노릇할 그런 여자로 저를 선택한 거였죠. 제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독서실 총무에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저라는 여자가 얼마나 탐나는 먹잇감이었겠습니까. 이미 이 남자와 더 만날 생각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부모님 건물에 대해 전부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걷어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나무인에 염치도 모르는 인간을 남자친구로 사귄 사람 역시 저 자신이잖아요. 거기다 막말로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딱 그만큼의 남자를 만난 거라 생각하고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전부 제가 못난 탓인걸요. 물론 제 배경에 대해서 말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게 분명하죠. 거기다 저를 놓치고 남친이 매달리거나 후회하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요? 더욱이 저런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에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남자가 한순간에 눈이라도 돌아버리면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때 한참 자기 혼자 열변을 토하던 남자친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저보고 결혼할 때 직접 집해오랍니다. 그러면서 혼자 피식 웃더니 애초에 그 정도 능력 있는 여자였으면 자기를 왜 만나겠냐면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나 뭐라나 아주 작정하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잘됐다 싶어 그걸 꼬투리 잡아 크게 말다툼을 유도한 다음 결국 저희는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헤어지면서까지도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랍니다. 뭐라고 떠들던 전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딴 놈한테 당신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더욱더 분해하셨고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죠. 그렇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저 같은 호구는 찾을 자신이 없던지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죠. 문자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차단은 왜 안 했냐고요? 한 번은 꼭 다시 만날 생각이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헛된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떠나기로 말이죠. 언어를 배우며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외국에서 경문을 넓히다 보면 진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부모님은 당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냐 하셨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부딪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혹시 몰라 부모님에게 미리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모든 걸 전부 털어놨습니다. 저희 배경부터 시작해서 헤어진 후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줬어요. 처음엔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나눴던 문자들을 일부 보여주니 그제야 표정이 달라지면서 태도가 바뀌더군요.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저를 잡아보려 온갖 감언이설로 사과도 하고 설득도 시도하는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정도 인간인 건 이미 알아차렸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얼굴 보자고 한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다. 단지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생각해서 보자고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고맙냐고 물어보길래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러지 않았냐고
결혼할 때 집해올 능력 있는 여자였다면 미쳤다고 널 만나겠냐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어요. 너같이 형편없는 남자를 만난 게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란 걸. 더러운 쓰레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내가 형편없는 여자라 너 같은 게 꼬인 거 아니겠냐 했더니 남자친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고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너같이 수준 이하의 남자 꼬이지 않도록 열심히 살 테니 부디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잘 골라서 니네 부모님 집에 평생 얹혀 살길 바란다. 이 말을 끝으로 전 바로 돌아 나왔고 그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는 현재 영국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되네요. 비록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음식이며 모든 게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건 그만하고 싶거든요. 비록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남한테 무시받을 때 반박조차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닐 거라 확신하네요. 다들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